자, 좀 보겠습니다. 4부, 그럼 4부 우리 좀 잘못 나왔는데 전 3월부터 쭉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죠. 현대국어 시간 표현 중 하나는 서너말 어미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표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우리 시간 표현은 항상 세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제 부사어, 이렇게 어제, 그다음에 내일, 뭐 이런 느낌으로 좀 받아주실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방금 나왔었던 서너말 어미, 그죠? 먹었다, 혹은 이제 먹겠다, 이런 식의 등장하는 이 중간에 있는 이 부분들이 전부 다 서너말 어미로 접근을 하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항상 여러분들 놓치는 관형사형 전성어미, 이렇게 먹는 밥, 이제 먹을 밥, 이런 이미지들 생각하시면서 이제 시간 표현에서 이쪽 부분을 이야기하는구나 정도라고 이제 보실 필요가 있는데, 동사의 어감 발음이 자음인 경우에는 는을, 그죠? 모음인 경우에는 니은이 결합을 합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이제 먹까지 끝났을 때는 먹는이 맞고요, 그죠? 자음으로 끝났으니까요. 그다음에 사다에서의 이거는 산, 이렇게 모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니은으로 붙는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환경에 따라 좀 다르구나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겠고, 이와 달리 형용사와 이다는 어간의 서너말 어미가 결합하지 않고 현재 시제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엄청 중요한 포인트예요. 얘는 이제 동사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 동사는 앞에 자음으로 끝나느냐 모음으로 끝나느냐에 따라서 는과 는의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제 형용사 같은 경우는, 형용사나 이제 서술격 조사 이다 같은 경우는 현재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서너말 어미를 사용하지 않고 원형으로 사용한다. 이것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박아 두셔야 되는 개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근데 동사와 형사 그리고 이다는 어간에 서너말 어미 at, ot을 결합하여 과거 시대를 표현을 하는데, 얘네들 전부 다 과거인 at, ot은 공통 분모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어간 하 다음에 오는 서너말 어미 엿을 결합하여 과거 시제를 표현을 합니다. 이거 예외라는 거죠. 원래 먹었다, 예쁘 얻다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뭐랑 비교할 줄 알아야 된다. 하 얻다라는 거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원형 자체가 뭐로 바뀐다? 엿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이제 이거를 하이 얻다 이런 식으로 분석하면 이제 틀린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얘가 그냥 불규칙 활용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불규칙 활용? 불규칙 활용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군요. sorry. 다른 개념이니까. 그냥 이제 엿으로 이제 바뀐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미래의 지점인 get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제 미래뿐만이 아니라 추측이나 이제 의지 이런 것들도 이제 좀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을 할 필요가 있겠네요. 중세 국어의 시간 표현은, 자 그러면서 이제 중세로 넘어가게 됩니다. 용언의 어간의 선어말 어미를 결합하여 나타내는 경우와 용언의 어간의 선어말 어미를 결합하지 않고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동사는 어간의 선어말 어미 니은을 이제 결합을 하여 현재 시제를 표현을 하였고요. 그죠? 형용사 같은 경우는 사용하지 않고 현재를 표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뉘앙스로 이 현대 문법과도 동일하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형용사 또한 동사는 어간에 서러만 어미를 결합하지 않고 과거 시제를 표현하기도 했으며, 자 이건 뭐죠? 동사에다가, 그래서 과거인 경우에는 현재 시제 서너말 어미 없었다. 근데 이게 현재에는 멋을 쓴다, 이런 생각하시면서 넘어가시면 되겠고, 해상의 의미가 있는 거에는 더를 쓰기도 했다. 서너말 어미 엇은 없었는데 뭐는 있었다? 더는 있었다. 이렇게 받아주시는 게 중요하겠네요. 형용사 역시도 서너말 어미 더를 통해서
과거 시제를 표현을 했다는 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동일하네요. 또한 동사와 형사는 추측의 의미가 있는 서너머럼이 리를 통해서 미래 시제를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동사도 그렇고 형용사도 그렇고 뭘 표현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리를 사용을 했구나. 오늘날에는 get을 사용한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가셔야 되는 정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요거를 이제 체계화를 해보면 이제 과거와 고대와 이제 현대의 문법 체계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중세라고 합시다. 자, 과거인 경우에는 우리는 현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더스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아더스를 사용을 하는데 중세는 이제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더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등장을 하고 있었다. 이 정도로 이제 정돈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 현재 같은 경우는 이제 니은을 쓰고 그 당시는 사용하지 않았다. 그죠? 그다음 미래 같은 경우는 현대 같은 경우는 이제 get을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 그 당시에는 리를 사용했다. 이런 식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죠. 현대 같은 경우도 리는 사용을 합니다. 오늘날에도 이제 하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생략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미지는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이고 잘못 썼네. 여기 그죠. 그리고 이제 형용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 뼈대는 어느 정도 이제 머릿속에 좀 있으면 문제를 푸실 때 좀 도움이 되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자, 이걸 기반으로 좀 문제를 보도록 하죠. 자, 윗글을 바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C는 3번 보죠. C는 동사의 어간 다음에 과거 시제 여시 해용된 거라고 본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환경이 다 달랐죠. 그래서 노이었다가 맞고요. 이제 이 여시 환영되는 부분들은 이제 하, 엿, 다. 즉 뭘 물어보는 거다? 하라는 이 환경이 있을 때 엿이 그대로 온다라는 걸 보는 거겠죠. 그래서는 이 같은 경우는 접사로 해석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좋은 문제였네요. 접사와 선어물 어미 그리고 놓다와 하다의 이 의문론적인 환경을 구분할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바르게 짝지은 것은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억 보죠. 기억은 용언의 어간의 서담 결합과 결합하지 않았다. 얘는 결합이고 얘는 비결합이네요. 그래서 이제 항상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이 부분과 차이를 정확하게 잡아가면서 이제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위쪽에 요 라인들 제발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이제 매칭을 해가면서 가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제 이겼어. 너도 또한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같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애초에 이제 형용사고요. 형용사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은 것 같고요. 묻는다 같은 경우는 묻에다가 이제 동사이고 이제 현재 프레젠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니은이라는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와 B를 적는 게 맞겠고요. 도둑질을 하다라고 해서 이제 조사 계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조사를 하다군요. 하다니까 동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동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따로 존재하지 않네요. 하더니를 바로 들어가는 걸 보니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C는 여기로 들어갈 것 같고요. 오뇨 우리 5계열의 의문형 어미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다가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동사이기도 하고요. 근데 따로 등장하는 부분들은 없네요. 그래서 왔느뇨
잠시만 미안합니다. 착각을 했네요. 저부터 다시 보죠. 왜 그러는 거야? 더가 있는데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하가 원형이죠. 근데 여기 더가 있습니다. 잘 가다가 왜 이제 과거를 생각하지 않았다. 여기니까 이제 과거인 어를 보고 이제 적용이 됐다라고 해서 결합이니까 이쪽으로 가야 되고 결합이니까 이쪽으로 가야 되고 왔느냐 같은 경우는 이제 의문형이기도 했는데 따로 현재이기도 하고요. 따로 존재하진 않네요. 그래서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아니라고 할 것이니라고 해서 이제 미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라는 이 선어말 어미를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그래서 5번으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포인트는 뭐다? 이 시제 선어말 어미를 가지고 시제 표현을 하는 것이 현대와 중세가 조금 달랐다라는 인식을 하는 게 요 3월달 옵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 보죠. 부정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세와 현대의 부정문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적절하지 않은 거라서 이것도 답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니, 멀다, 못, 있지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사실 뭐 1번 또 볼까요? 이것도 사실 부정문이라고 이야기하면 현대국어를 조금 아실 필요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뭐와 뭐로 나눌 수 있어야 되냐면 이제 짧은 부정과 이 긴 부정으로 나눌 수가 있어야 돼요. 특히나 이제 뭘 가지고 사용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짧은 부정 같은 경우는 이제 부사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긴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용언 특히나 보조 용언을 사용한다라는 것도 인식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안과 못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결국은 이제 안하다, 이제 못하다. 얘 같은 경우가 이제 이 짧은 부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부사죠. 그리고 이제 하지 않다, 하지 못하다의 이쪽 계열이 이제 보조 용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도 있다, 이제 명령. 그리고 이제 청유를 이야기를 할 때 하지 말라. 말 계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거기다가 이제 안과 못 얘기를 할 때 같은 경우는 안 하다라고 해서 이제 의지 혹은 날씨가 안 좋다라고 해서 이제 단순 부정으로 이어지고요. 같은 경우는 이제 못하는 능력 부정으로 연결되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A를 보니까 중세국어에도 안부정문에 해당하는 것을 활용할 수 있겠군. 그래서 아니는 아니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B를 보니 멀디 아니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단순 부정에 해당하는 부분들이다. 그죠? 여기도 단순이다. 이제 의지의 문정이 아니니까요. C를 보니 중세국어에도 동작 주체의 의도를 부정하는 부정문이 사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부처를 못 만나며 법을 못 들으며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거는 주체의 의도가 아니죠. 내가 법을 못 듣는 게 의도가 아니라 이 전제 조건에 따라서 이것을 들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부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능력 부족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의도 부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본적인 현대문법의 부정문의 케이스들을 좀 이해를 하시고 그 맥락적으로 이제 해석을 해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부분들은 아니라는 거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 6월달 중요하죠. 한번 보도록 하죠. 이런 것들도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안 되거든요. 또 이제 관현격 조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관현격 조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진 않을 거예요. 결국은 이제 유정명사와 부정명사로 나누게 되고 유정명사 같은 경우는 의과 의로 그 다음에는 시옷으로 나눌 수가 있었죠. 하지만 얘가 유정명사가 되는 경우는 뭐일 때, 높임일 때 이 정도만 체크를 하고 가시면 되겠는데 선행체언이 아버님이고요. 후행체언이 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아버님의 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버님의인데 존칭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이제 시옷이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 시옷 들어가야 되는데 틀렸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재작년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뭐 너무 어이없이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공부를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기출 공부가 전혀 되지 않았고
그거에 대한 암기가 되지 않고 있었다. 지금 2017년부터 쭉 보여드리고 있는데 얼마나 많이 반복이 되고 있는지를 좀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끝났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월에서도 이제 관영어, 그 다음에 이런 관형격 조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으니까 넘어간다라고 보더라도 이제 6번만 우리가 좀 초점을 두면 좋을 것 같네요. 이것도 적절하지 않은 것이니까요. 부처니까 이제 유정에다가 이제 높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는 의존명사 앞에 쓰여서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가 되겠고요. B는 세미 깊은은 현대국어의 관형사형 어미가 쓰인 것이겠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세미 깊은 물은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깊은 얘도 이제 땡겨보면 깊은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괜찮은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한번 보죠. A의 부처의 체언에 관형격 조사가 결합된 형태가 A의 쉬우시겠죠? 그죠? 셈이 깊은의 관형절의 관형 그것도 너무 괜찮네요. 다 꾸며주는 말들이니까요. C 어머니는 관형절의 의미상의 주어가 관형격으로 실현된 것으로 중세국어의 용법과 관련된 표현이군. 이게 이 의미상의 주어라는 개념 때문에 이제 조금 거슬릴 수 있는데 개념 등장하니. 네, 여기서 이제 의미상의 주어에 대한 이야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라에 아비가 편안히 앉은 것을이라고 하는데 아비의 아비가로 해석이 되는데 앉아 여기죠. 이거에 의미사행 중요인 아비. 그러니까 이거를 이 의미사행 중요가 뭐라는 걸 이제 추측해낼 수가 있냐면 이 안긴 문장의 이 안따가 이 안따의 주어가 뭐냐는 거지. 그죠? 여기는 아비가 어디에 그것에 안따. 즉 이 안따라는 게 이제 생략되어 있는 그죠? 아비가 편안하다. 이런 구조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앞에 이 수식이 되는 서술어에 생략된 주어 정도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는 관형절의 의미상의 주어가 애초에 말이 안 되는데 실현된 것으로 아예 말이 안 되는데요. 이 의미상의 주어가 나오기 위해서의 전제 조건은요 관형절이 필요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갑이 날따죠. 그래서 얘를 의미상의 주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를 의미상의 주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오늘 의미상의 주어의 이미지만 좀 갖고 가셔도 이 문제는 좀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9월 이제 세종어제 훈민정음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제 전반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주격조사, 그 다음에 품사, 그 다음에 방점, 그 다음에 피동표현, 그 다음에 사용하다라는 의미 이렇게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주격조사 같은 경우는 동일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자음일 때는 이가 쓰이고요. 모음일 때는 요게 쓰인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한일화의 하다 같은 경우는 하다와 품사가 많다인데 이제 현대국어의 하다는 동사 같은 케이스고요. 그죠? 이 중세 때의 하다는 많다라는 거 많다이기 때문에 이건 형용사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벌써 틀렸고요. 이를 위하여의 세로는 동일한 강약이 아니라 이제 높낮이죠. 성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이어 같은 경우는 피동 표현이 아니라 이제 하이어 어디니? 피동 표현이 아니라 이제 피동 표현이 아니라 이제 타동 표현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잠시만요. 알 수 있고요. 자, 뿜에는 사용하다라는 의미를 동사 쓰다가 사용이 되었다. 그래서 답은 2번이라고 5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9월도 주격 조사, 그다음에 품사 체크.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이때부터 조금 뉘앙스가 좀 바뀌는데 내신형 문제가 조금씩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쪽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한 주 정도는 이 훈민정음 해례본과 이제 소학원의 정도는 이제 좀 보여드릴 예정인데 일단은 그렇게 또 포인트 이런 방점이나 이런 품사 하다가 많다라는 거 모른다 이런 식의 이미지가 있다면 그때 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거 정도는 좀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1학년 때 1학년 2학년 때 전부 다 하는 케이스들이라 모르고 있으면 이제 내신을 좀 대충 했다 정도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같은 경우는 이제 중세국어의 사동 표현과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인간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사동 표현 역시도 뭐랑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파생적 사동과 이제 통사적 사동 정도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 이히 리기 우구 추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시키가 등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통사 같은 경우는 뭐뭐 하게 하다. 이 정도는 이제 구조화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중세국어에서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파생적 사동으로는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부분들이 이, 히, 기, 오, 후, 으 등이 붙여서 등장을 했었고요. 하지만 것 같은 경우는 예외로서 이제 걸리다의 리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현대국어에 개에 해당하는 통사적 사동도 있었는데 얘 같은 경우는 개, 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음이나 자음, 리을로 끝나는 어간 뒤 혹은 이다 등에는 이나 에의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원칙이고 이나 에의로도 사용이 되기도 했는데 그 조건이 이제 앞에 있는 리을이나 모음으로 끝나는 어간 혹은 이다. 그죠?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구조만 이해하고 있으면 여기 있는 예외만 빠르게 캐치를 하고 이제 넘어가는 게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뭐 비동사동 애매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제 9번을 좀 보시면 쉽지도 않았네. 9번을 좀 보시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A에서 리을로 끝나는 어간 뒤에 보조적 연결음이 의가 끝났군. 자 리을로 끝났고요. 그다음에 보조적 연결음이 충분히 괜찮습니다. 특히나 이것도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 파생적 같은 경우는 얘들이 전부 다 접사를 사용하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제 보조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이거를 외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개념들을. 그러니까 여기가 이런 식으로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B에는 사동접사가 결합을 할 때 어간의 받침 디귿이 리을로 바뀌었다. 우리 듣다 원형이 이제 듣다기 때문에 얘가 리을로 바뀌기도 한다라는 거 체크했었었죠. B 통사적 사동으로 바꾸면 드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리을로 어간이 그죠? 어간이 리을로 끝난다라는 거 이제 확인할 수 있죠. 그랬을 때 우리 아까 전에 여기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대라는 듣다가 원형이군요. 듣애니까 디귿이 넘겨 괜찮네요. 리을이 어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게 이제 맞고요. 이제 아랴 같은 경우가 살 플러스 요거인데 그 다음에 맛 플러스 호 플러스 리을시니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어간이고 얘 같은 경우는 살 리를 볼 수가 있으니까 이제 접사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죠? 얘는 괜찮습니다. 그죠? 근데 마토리니 같은 경우는 리을시니 호
부 접사 맞네요. 얘도 접사고. 그 다음에 살림. 여기 괜찮은데? 얘도 괜찮고. 잠시만요. CD의 결합에는 맞고. 잠시만요. A의 리을로 끝난 어간의 보조적 연결 어미는 의가 결합이 되었군. 너무 맞고. B의 자동 접사가 결합될 때 디귿이 리을로 바뀌었고. 너무 맞고. 예, 통사적 사동으로 바꾸고 표현을 하면 드디어 때 환경을 조금 다시 한번 체크 좀 해볼게요. 드 이 잡더니 그러면 듣이라는 어간 환경이네요. 그러면 요거를 확인해 볼까요? 이거 써야 돼요. 근데 리을로 끝나지 않으니까 죄송합니다. 이걸로 바꿔야 되네요.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말을 해놓고 예, 똑같이 걸린다. 이거를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이러시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환경을 생각을 하고 있어야겠죠. 이제 요 환경이 결국은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된다. 그래서 듣대 하다 같은 경우는 앞에 요 환경에서만 적용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요건데 요거랑 이제 차이점을 인지하지 못했다. 너무 중요한 실수를 보여드렸네요. 그래서 한번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대수능에서는 되게 어이없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서술격 조사 이다가 등장을 하는데 얘도 똑같은 거예요. 자음으로 끝났을 때는 이다. 이제 모음으로 끝났을 때는 이다. 근데 2계열의 모음으로 끝났을 때는 다 이제 없어지니까.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주격조사였잖아. 주격조사. 크게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들은.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등장을 했었어도 우리가 이제 중세국어에 대한 이슈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면 되게 쉽게 풀어낼 수 있었다 정도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억의 땡땡땡처럼 이제와 아래가 니은의 형태로 조사를 취하는 것을 보니 애와 애가 반모음으로 끝나는, 봐봐, 이 반모음 2로 끝나는 이건 결과적으로 뭐예요?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있는 거를 찾는 게 맞겠고, 그럼 이제 이쪽이겠죠. 그 다음에 앞에가 그리고 요 계열이라고 볼 수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네요. 이거 두 개 중에 하나네요. 그럼 이제 사이이다. 그 다음에 불휘이다. 이거 두 개 중에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아래 얘가 이제 2계열이고 얘도 2계열이기 때문에 요게 라로 그냥 다 박아 버렸죠.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똑같이 이제 단모음 2나 2계열이니까 이걸 구분을 해야겠죠. 얘가 이제 2고 얘가 이제 우이라는 거 이제 납득하시고, 그러니까 이거가 중세국어이긴 하지만 결국은 뭡니까? 이제 단모음에 대한 이제 이미지도 이제 있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야겠죠. 여기서 이제
같이 있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뭘까 차일까까지 이제 생각이 닿고 이제나 아래 같은 경우도 전부 다 플러스 2의 계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시는 게 정답이 되겠네요. 네, 2020년까지 우리가 봤으니까 2022년까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